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한 언론이 한국의 좀 기이한 유행에 대해서 크게 다뤘더라고요. 바로 결혼식은 다 올렸는데 법적으로는 남남으로 살아가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싱글로 남아있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위장 미혼이라는 말까지 새로 생겨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왜 멀쩡한 신혼부부들이 이런 선택을 하도록 내몰리는가? 그 배경을 보니까 결혼하면 손해본다 이런 인식을 만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설마 그렇게 많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수치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부 비율이요. 10년 전 2014년에는 약 10.9% 정도였습니다. 10.9%도 사실 적은 건 아닌데 그런데 2024년 지금은 이 수치가 얼마나 되나요? 19%까지 치솟았습니다. 19%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한 거죠. 와, 그럼 신혼부부 5쌍 중에 한 쌍은 서류상으로는 그냥 남남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2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8.8%나 돼요. 이거 일부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 그중에서도 대출 문제라고요. 특히 그 내 집 마련의 필수 코스라는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금융상품,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미혼일 경우에요.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 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6천만 원이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면 소득 기준이 2배,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1 더하기 1은 2니까.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은 8,500만 원입니다. 네, 8,500만 원이요? 1억 2천이 아니고요. 네. 두 사람 기준을 그냥 합친 것보다 훨씬 낮은 거죠. 와,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합산 소득 8,500만 원 넘는 경우는 정말 흔한 거 아닌가요? 아주 흔하죠. 결국 혼인신고 도장 찍는 순간 그냥 수억 원짜리 저금리 대출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훨씬 비싼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청약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문제가 또 있죠. 미혼일 때는 각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기회가 총 2번이잖아요. 그렇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혜택도 각자 노려볼 수 있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하나의 세대로 묶여서 기회가 딱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당첨 확률이 그냥 절반으로 깎이는 셈이네요? 네, 말 그대로요. 세금 문제도 있다면서요? 만약에 각자 집이 한 채씩 있는 미혼 남녀가 결혼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더 복잡한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가 돼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중과요? 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세율이 8%까지도 올라가거든요. 8%?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생각하면 이 몇 퍼센트 차이가 그냥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구조인 거죠. 듣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예전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위장이혼이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당시 중국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멀쩡한 부부들이 서류상으로 이혼을 선택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반대로 대출이나 청약 혜택을 받으려고 위장 미혼을 선택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가족의 형태를 좀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통계 왜곡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혼외 출생아 비율이 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이게 갑자기 개방적인 문화가 퍼져서가 아니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서류상 미혼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부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착시 현상이군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고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한 부모 가정이요? 네. 그렇게 해서 양육비나 공공주택 혜택 같은 걸 부정하게 타내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기회를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가 5년 전에 비해서 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8배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긴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정부의 논리는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1인 가구 기준의 2배를 그대로 적용하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너무 집중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죠. 또 유동성이 너무 풀리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하지만 넷플릭스 계정 하나 공유해서 아끼는 돈이랑 대출이자 수천만 원, 청약 당첨 기회 날리는 것의 무게가 이게 비교가 가능한가요? 바로 그 지점이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인데. 그렇죠. 정부가 그래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나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같은 인센티브를 내놓고는 있어요. 아, 그런 대책도 있긴 하군요. 네. 하지만 결혼으로 발생하는 그 수억 원대 불이익에 비하면 사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듣다 보니 일본은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인데 한국은 결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마저 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참 아이러니하죠.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다 이 공식이 깨지지 않는 한 이 기이한 유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순히 몇 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내 집 마련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식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벌금을 내는 것 같은 구조는 이제 정말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